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산속에 위치한 나홀로 전원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해발 550m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를 통해 진입이 가능할 만큼 좋은 도로 환경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워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주택의 상태도 무척이나 준수한 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엔 어때 보이나요? 이 정도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나 혼자만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좋은 전망과 3,000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이 물건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고 영상 뒤편의 상세한 주소와 금액적인 내용 그리고 물건지 주변을 상세하게 살펴보며 확실한 주변 분석까지 모두를 설명드릴 예정이니 오늘 진심을 담아 준비한 영상을 잘 봐주시고 땅땅정보통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물건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보이는 전원주택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이고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해발 55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은 1126제곱미터 3063평이 되고 전체 6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필지 모두 보전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바로 뒤편으로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시는 데에 있어서 큰 불편함도 초래하지 않을 뿐더러 3,000평에 달하는 토지와 예쁜 전원주택 그리고 권리상의 하자도 없는 무척이나 쉽게 접근 가능한 물건이 됩니다. 권리상 하자가 없고 손쉽게 접근 가능한 이유는 오늘 진행 중인 물건 자체가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 매각 의뢰를 진행한 물건이고 물건 현황에 대한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한 존재하고 있으니 숨김없는 물건의 내용을 금융기관 및 기업체에 직접 통화해서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통화를 진행하신 뒤 양측 간의 약속을 잡아 내부 확인 또한 가능해 보이니 오늘 상세히 설명드릴 영상을 보신 뒤 직접 현장에 방문하시고 물건이 마음에 드신다면 직접 통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필지의 토지 중 대지 경계면에 정확히 안착된 주택의 전체 면적은 130.68제곱미터 39.5평이 되고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오지기와 있기 지붕으로 이뤄진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2009년 4월 28일에 건축된 주택이지만 지붕의 상태는 무척이나 좋은 편으로 보여지고 테라스 공간의 목재는 부분적으로 도색이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외벽을 살펴보면 하단부는 대리석과 복합 판넬조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의 내벽은 소나무 덴조 및 벽지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됐습니다. 외부 통유리 및 샤시창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살펴보니 창문이 열려있는 곳도 보이고 있어 내부는 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지가 무척이나 넓은 편이지만 잡목과 잡풀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있는 상태에 현재 대문은 잠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현장 확인이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하신 뒤 일정을 잡아 담당자분과 함께 확인하신다면 물건 확인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편으로 접한 4m에서 5m 폭의 국유지를 통해 차량으로 진입하시다 소유 토지로 이어진 길을 따라 주택으로 연결됩니다. 지금도 잡풀과 수목들이 많이 자란 상태지만 출입하셨던 통로는 확인이 가능하며 주변으로 잡목 정리를 하시기 위한 벌목 비용도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입로 정리를 해준다면 정말 산속에 위치한 나홀로 전원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주택을 확인하며 어떠한 보정작업도 하지 않았지만 주택의 외부 상태가 누군가 관리라도 해준 듯 무척이나 깔끔한 상태며 실제로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상태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잠시 주택 뒤편으로 이어진 국유지 도로라인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4m 이상의 도로폭을 보여주며 혹여나 대형 차량과 마주친다면 잠시 비켜줄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전기나 통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용이 가능했으며 여기까지 택배가 올라오진 못하지만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 중턱 부분으로 택배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택배는 이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찾아가신다는 번거로움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렇게라도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산속주택이니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쭉 올라가시면 오늘 주택으로 진입 가능한 대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물쇠로 굳게 잠긴 상태였지만 안내 일정을 잡으신다면 내부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주택임에도 분명 아쉬운 점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엄청난 높이의 좋은 전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에서 대략 2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집 주변으로 산을 깎아서 만든 태양광 설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시켜드리는 내용들이 오늘 주택의 취득을 상당히 망설이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 우선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 고압선과 태양광 설비들만 없었다면 무척이나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는 전원주택이었을 법하지만 저런 시설들이 없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전기 공급 또한 없으니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흔히 바드리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밀양에서 강원도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오지마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산, 제약산, 향로산으로 이어지는 밀양 알프스 사이의 마을에서 강원도에 위치한 화전마을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외진 마을 중에 하나가 단장면 바드리 마을입니다. 3대 오지마을 중 한 곳이라 가을 트레킹 장소로도 무척이나 유명한 곳이며 이곳에 방문해 보신다면 가히 절경인 전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 또한 충분히 존재하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대지 경계면 확인해 본 뒤 상세한 물건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의 면적이 가로로 너무나 넓게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표시해드리긴 어려운 상태며 우선적으로 실제로 활용하시게 될 토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표시되는 주택이 안착된 대지와 그 주변을 둘러싼 임야가 보이고 있으며 이 두 필지를 중심으로 좌측편으로 나머지 면적의 토지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중심점으로 잡고 소개해드렸던 임야와 대지가 보이고 있고 좌측편 방향으로 남은 네 필지의 토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토지별 면적과 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항목들에 대해선 잠시 멈춰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전체 토지의 면적은 1126제곱미터 3063평이 되며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 없이 전부를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는 모두 보전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장 영상과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분묘는 토지 경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택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각도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 주변으로 둘러싼 토지의 경사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 텃밭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며 경계 확인도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의 경우 130.68제곱미터 39.5평이 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오지기와 이끼 지붕으로 이뤄진 2층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 내부에 제반 난방 설비 및 위생 설비 등이 되어 있고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이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09년 4월 28일이 되며 등기와 건축물 대장까지 모두 존재해 별도로 진행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꼭 담당자분과 통화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지대가 무척이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채광량도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청도, 밀양, 김해, 양산 등이 있고 밀양시청까진 자차 기준 3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워낙에 산속으로 위치하고 있어 자차가 없으시다면 접근이 불가능한 편이라 보시면 되고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곧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지방도와 국도, 그리고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에 주변으로 넓은 도로들이 함께 포진되어 있어 자차를 통해 이동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집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 자차 기준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단장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셔야 하고, 물건지로 이동하는 길목을 따라 수많은 펜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펜션들이 즐비한 길을 따라 아래편으로 내려가시면 밀양호가 보이고 있으며, 오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펜션들이 위치한 아래편으로 주택을 찾아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물건지로 진입하는 길은 현재 두 곳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방면을 통해 들어오시는 길과 평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들어오시는 길이 있는데요. 두 곳 어디로 들어오셔도 주택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캠핑장 방면 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진입도로가 상당히 구불구불한 편이지만 도로의 폭이 넓고, 평리마을회관 방면을 통해 진입하신다면 굴곡이 심하진 않지만 도로의 폭이 3m로 캠핑장 방면보다는 조금 좁겠습니다. 이곳이 매각물건이 위치한 곳이고요. 현재 임야에 대해서만 표시되고 있지만 지금 표시되는 위성지도와 지적도를 함께 보신다면 경계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각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관리번호 2016-00164-001번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진행되는 수탁재산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194-5번지회 5필지.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감정가격은 6억 9,70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동일한 금액대로 진행 중입니다. 금액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7월 24일에서 7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입찰 방법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한 입찰과 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입찰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나 공매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토지의 전체 면적은 1126제곱미터 3063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94.31제곱미터 58.7평이 되며 실제로 사용 가능해 보이진 않아 여러분께는 주택의 내용만 설명드렸습니다. 토지들의 용도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오지기와 이끼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시외 건물들에 한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09년 4월 28일이고 등기 완료된 건물입니다. 면적 정보를 확인해보면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들과 매각에 포함된 해당 필지의 주소가 상세하게 공개되며 토지 위로 소재하는 건물도 모두 포함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의 상세 정보를 보시면 각 지목별 면적이 상세히 표시되고 부대 조건 내용엔 물건 현황 관련 문의처 번호가 표시됩니다. 본건은 현황대로 매각되며 사전조사 및 현장 확인 후 입찰 요망하며 사전조사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 하며 현재 상수도가 없다고 표시됩니다. 수풀이 너무 우거져 지하수 관정도 보이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매각 대상인 부동산은 송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매수한 부동산이고 감정가격은 송전선로에 의한 제약 요인 등의 가치 감소액이 반영된 가격으로 낙찰자는 낙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후 한전 측으로 매수 청구 또는 보상 요구가 불가능하며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전까지 매수자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대금은 선납하여도 원금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본건 토지상의 제시외 수목 및 종물, 부합물 성질의 제시외 건물은 모두 매각에 포함이고 현재 공실 상태에 최저가격의 건물분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입찰 참가 신청서와 수택재산 공고문 확인도 가능하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